특별한 공간의 숨은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서울 공간 산책입니다. 네, 홍익대 건축학과 조환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떤 공간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가요? 네. 오늘은 좀 독특한 주택을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요. 네. 두 분은 아파트에 사시나요? 아니면 주택에 사시나요? 저는 아파트에만 살아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아파트에만 살아봤는데요. 네,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주택에 대한 로망이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아, 있죠. 저 있어요. 어떤 게 있으신가요, 서울 씨는? 저는 이 대문에서 현관까지 거리가 한 30m 정도 되고 거기 사이가 잔디밭이고 굉장하네요. 거기에 농구 코트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큰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고 네. 주택은 2층짜리에 통유리의 검은색으로 밖에서 안이 안 보이지만 이제 저도 좀 말해도 될까요? 예, 저는 이런 저는- 로망이 있어요. 예, 산 밑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교수님 굉장히 조용한 곳에 마당이 넓고 큰 나무가 하나 있고 이 강아지들이 뛰어놀 수 있는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그냥 거. 그런 2층 집이었으면 좋겠는데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네. 뭐 굉장히 구체적인 것 같긴 하는데요. 뭐.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뭐 한 가지 대안일 수도 있을 것 그래요?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그 판교에 자리 잡은 그 듀플렉스형 주택인데요. 네. 네. 그 건축가 조성욱의 이제 작품이자 이제 건축가 본인이 사는 이제 주택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무이동이라고. 무이동이요. 예. 동 이름이 우이동? 아닌 거죠. 예. 동 이름이 아. 아니라 주택 이름이 무이동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준비된 영상 보고 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ailboats wish that they were stars, floating softly in the sky, among our dreams that bid goodbye, moving through transparent space, drifting through the stratosphere, below the misty mountain clouds, there's a lovely silver bay, where sunset sailors often hide away. Scuba diver in the lock. Speedboat 그냥 하얀 바탕에 창문들이 여기저기 뚫려 있으면서 그 창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들 그것들이 표정을 연출하고 그래서 그런 하나의 캔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흰색을 사용을 했고요. And though you'll never return, I love you, Audrey Hepburn. 하얗게 캔버스를 저는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상태에서 사는 사람이 꾸며나가는 거죠. The beat of the drums are the light of your soul. It's a beautiful life. I hope that you know that I love you. Oh, let the good times. 1층에 그 주방하고 거실 연결된 부분도 단 차이가 있는데 마루를 높여가지고 그냥 아이들이 마루에서 놀게끔 하자. 아이들 방을 복층으로 만들고 복층이라기보다 3개층이죠. 어떻게 보면 2층 침대 부분이랑 다락방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각자 집에 각자 계단이 있지만 굳이 옥상 올라가는 계단까지 각자 올라갈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거기는 가운데 벽을 없앤 거죠. 이것도 계단으로만 쓰기에는 아깝다. 거기서 앉아서 영화도 보고 애들이 학교 놀이도 하고 뭐 그런 또 다용도 공간이 됐습니다. The sun don't shine, my Valentine. Let's give love a try. March, April, May. We'll wash away the gray. 눈이 네. 너무 높아지는 기분이에요. 그러게요. 예, 집이 참 예쁜데 네. 밖에서 봤을 때는 너무 작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안에서 이렇게 촬영한 거 보니까 여러 공간들이 있고 꽤 넓은 실했어요. 것 같아요. 네. 게다가 또 두 가족이 함께 사는 듀플렉스형이라서 네. 예쁘고
괜찮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듀플렉스 주택이라고 하셨죠, 교수님. 네. 이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땅콩 주택 그거 생각나거든요. 예, 뭐 비슷한 거긴 한데요. 네. 뭐 제 기억에도 땅콩주택 열풍이 참 대단했던 네.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땅콩주택도 한 필지에 이제 두 가구가 같이 산다는 맥락에서는 이제 넓은 듀플렉스라고도 할 수 네. 포함이 있습니다. 되는군요. 그래서 땅콩주택이라고 되게 이제 귀여운 이름이 붙은 것도 그 한 필지에 두 가구가 이제 두 채를 짓고 사는 모습이 마치 이제 땅콩 껍질을 이렇게 까보면 똑같은 땅콩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런 네. 모습 같다고 해서 붙여진 건데요. 네. 그 건축가 그 이윤옥 씨하고 또 고 구본준 기자가 그 자신들이 사는 집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하나 냈는데 그게 2011년 마티에서 출간한 두 남자 집짓기라는 뭐 당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네. 네. 그 책이 이 땅콩 주택의 어떤 원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면 요즘 이렇게 TV 프로그램 보면요. 예전에는 이렇게 좋은 주상복합들 많이 소개했었는데 요즘 네. 보니까 예쁘게 꾸며진 주택들 주택. 많이 소개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요즘 트렌드인가 봐요. 예, 뭐 저도 뭐 즐겨 보긴 하는데요. 네. 뭐 최근 불경기와 함께 또 주거 공간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 의식의 변화가 주요 원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특히 뭐 이제 요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침체한 네. 또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이제 더 이상 유효한 투자 대상이라고 사람들이 여기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집이라는 거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사는 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이런 단독주택의 주요 고객은 이제 초등생 자녀를 둔 3, 40대 젊은 부부들이 어. 많은데 네. 왜냐하면 이제 자식이 한둘밖에 안 되고 또 애들을 위해서 뭔가 이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네. 싶은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전세가가 그 매매가에 뭐 8, 육박하죠. 90% 육박하는 상황이어서 네. 그 같은 전세금을 빼서 거기에 융자를 좀 보태서 이제 집을 많이 짓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무의동의 건축주인, 주인이신 조성욱 건축가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어떻게 거의 한 군데 같이 이렇게 집을 짓게 되는지 네, 뭐 궁금해요. 조금 사연이 있긴 한데 뭐 사정 비슷하다고 합니다. 또 어린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 항상 이 단조로운 아파트에서 되게 벗어나고 싶어 했는데요. 네. 그러던 중에 이사를 갈 집을 좀 알아보다가 뭐 역시 전세가가 거의 매매가인 걸 보고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집을 짓는 게 낫지 않느냐 네. 싶었다고 합니다. 아, 그것도 건축하니까 가능하죠. 저는 그러니까요.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침 그 타이밍에 또 판교 주택단지에서 네. 땅 분양이 나와서 네. 가서 보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자기가 감당할 만한 정도 액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자기가 굉장히 친한 친구 가족을 떠올리게 되고 이제 둘이 또 마음이 맞아서 같이 하자. 네, 반반씩 나눠서 집을 짓게 된 것이죠. 오. 아니 근데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러게요. 쉽지 친구 않은데요. 가족하고 우리 가족하고 같은 공간에 사는 거는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같은 듯 다른 듯 이렇게 공간을 나눠서 이렇게 짓게 된 건가요? 네, 그렇죠. 뭐 이 무의동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이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따로 또 같이 사느냐. 네. 따로 또 같이. 네. 네.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었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두 가족이 각각 독자적인 어떤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또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가느냐가 이제 건축가가 많이 이제 고민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전에 많이 지어진 저렴한 그 땅콩 주택을 보면 그 집도 되게 얇지 않습니까? 얇은 집들이 네. 이렇게 붙어서 짓기 때문에 네. 이 소음 문제가 되게 심한 편. 아, 아, 얇으니까.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두 채가 이제 거의 대칭형으로 지어지게 되는데 잠을 자는 방들은 이제 다 바깥쪽에 붙여놓게 되고요. 멀리 아, 떨어지게. 그리고 두 네. 가구를 이제 분리하는 벽 쪽에 이제 두 가구 각각의 이제 계단을 붙여놔서 네. 이제 계단이 이제 수직 통로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방음의 어떤 효과도 있는 것이죠. 공간을 그렇군요. 만들어 주는군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그냥 계단으로 쓰게 되면 좀 아쉬워서 네. 계단 사이를 이렇게 좀 띄워서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이게 네, 재밌는 아까 영상에서 거는 봤어요. 네, 그렇죠. 또 왜냐하면 아래쪽으로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창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저렇게 집이 좁게 되면 문제가 2층에 있으면 밑에 사람들이 누가 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네. 계단 사이로 보이니까. 이제 현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눈을 더 맞출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띄워놓게 되면 거기에 이제 책들을 좀 이렇게 서구처럼 넣어서 애들이 그냥 지나가다가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뭐 간이 도서관 네. 또 생각을 좀 했다고 합니다. 네.
어찌 보면 실용적일 수도 있고 또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또 창의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 같은데요. 부모님이 주택을 선택한 것부터 이렇게 집을 재구성한 것까지 아이들을 정말 생각했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죠. 뭐 주택을 둘러보면 정말 건축가가 얼마나 애들을 사랑했는지 그러니까요. 공간 곳곳에서 느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신경을 많이 쓴 것도 역시 아이들 방이었다고 합니다. 네. 아이들 방은 2층에 있는데 일단 복층 공간이면서도 또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다락까지 올라갈 수 있게 재밌겠네요. 되어 있는데요. 네. 심지어 다락으로 올라가는 벽에는 그 실내 암벽 등반하는 장치까지 다 붙여놔서 뭐 건축가의 말에 우와. 의하면 뭐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뭐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네,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네. 저 벽에 붙은 저게 실내 클라이밍장 가면 붙어 있는 그거 아닌가요? 벽을 그렇죠. 탈 수 있게끔 네, 돼 있는. 맞습니다. 아, 그렇네요. 놀면서 밑에 뭐 안전장치만 제대로 해놓으면 그렇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매달리고 놀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두 가족이 쓰다 보니까 또 친한 친구 사이다 보니까 같이 쓸 수 있는 공간도 아까 있더라고요. 네, 있겠죠. 그렇죠. 보통은 저희 그냥 상상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마당하고 옥상 정원 정도인데요. 네. 이 경우에는 그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하나로 합쳐서 두 가족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구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 벽이 있는데 그 벽을 두고 계단만 붙여놓게 되면 사실 계단이 너무 좁아서 네. 뭐 올라가는 거 외에는 쓸 수가 없는데 벽을 아예 터버리고 이제 계단을 합쳐서 한 3m 정도 공간을 만들어내서 뭐 애들도 나와서 놀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스크린을 내려서 뭐 영화도 같이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집에 대한 꿈, 로망 이런 것들은 누구나 갖고 있을 텐데 오늘 공간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이 시대에 같이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 건축가의 고민이 곳곳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그렇죠. 뭐 저희가 아파트가 참 많기는 한데요. 아파트를 저희가 집합주택 네. 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보면 그냥 개별적으로 모여 사는 것 같은 소통이 잘 안 되죠? 느낌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파트에서 제일 불편한 공간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일 것 같은데요. 네. 대부분 저희는 지하에 주차하고 자기 집으로 제일 빨리 가고 싶은데 삭막하네요. 그 네. 짧은 시간이지만 누군가 타인과 같이 있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데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라인을 사용한다는 건 이웃이어야 되는데 이게 타인으로 느껴진다는 거는 마치 옛 동네로 치면 골목길의 역할을 하는 어떤 사회적 공간이 우리 아파트에 부재한 게 아닌가 네. 싶은 생각이 좀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축가 조상우의 무이동이라는 어떤 주택은 하나의 주택이기 전에 어떻게 같이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어떤 실험이나 제안인 것 같고요. 네. 이게 좀 이렇게 주택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아파트로도 이런 실험이 좀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뭐 이웃과도 같이 사는 느낌, 뭐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전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네. 마음껏 뛰놀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함께 살면서 더불어 사는 것에 익숙해지고 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방법도 배우게 되는 게 바로 이 무이동 주택이 가진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얘기 나눌수록 주택에 대한, 집에 대한 로망이 커질 수밖에 없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름다운 더불어 사는 주택, 무이동 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대 건축학과 조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